주인님, 제발 저를 사주십시오. 피투성이가 된 채 무릎 꿇은 젊은 종이 있었습니다. 인정머리 없기로 유명한 장터의 인간 상인이 냉정하게 말했죠. 그런데 가난한 농부 박덕수가 나섰습니다. 제가 사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경악했어요. 미쳤구만. 먹고 살기도 힘든 놈이 백냥이라니. 하지만 박덕수는 떨리는 손으로 평생 모은 돈을 꺼냈습니다.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새로 산 종이 잠꼬대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아들이에요. 박덕수의 등골이 서늘해졌죠. 10년 전 잃어버린 아들의 목소리와 똑같았습니다. 과연 이 종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왜 가난한 농부는 전 재산을 털어 종을 샀을까요? 그리고 숨겨진 비밀이 밝혀진 후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전생의 인연으로 다시 만난 부자의 눈물겨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경상도 밀양마을에 장날이 돌아왔어요. 농부 박덕수는 새벽같이 일어나 밭을 돌아보았습니다. 올해도 보리가 잘 자라고 있었죠. 45살의 덕수는 혼자 살고 있었어요. 아내는 10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덕수는 낡은 광에서 항아리를 꺼냈어요. 15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습니다. 천천히 은전을 세어보았죠. 정확히 100냥이었습니다. 이 돈이면 황소 한 마리를 살 수 있었어요. 농사일이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오늘 장에 가서 소를 사야겠어. 덕수가 중얼거렸어요. 아침밥을 간단히 먹고 은전 꾸러미를 품에 넣었습니다. 무거웠지만 든든했죠. 15년의 세월이 이 무게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장터로 가는 길은 1시간쯤 걸렸어요. 이른 아침이라 길은 한산했습니다. 새소리만 들렸죠. 덕수는 걸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황소를 사면 밭을 더 넓게 일굴 수 있을 것입니다. 장터에 도착하자 벌써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었어요. 쌀 파는 곳, 생선 파는 곳, 가축 파는 곳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덕수는 가축 장터로 향했죠. 소 몇 마리가 묶여 있었어요. 이 소 얼마요? 덕수가 물었습니다. 주인이 대답했어요. 백스문양이요. 튼튼한 놈이라 비싸지만 값어치는 하오. 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돈보다 비쌌어요. 다른 소들을 보았지만 모두 100냥이 넘었습니다. 실망스러웠죠. 그때 장터 한쪽에서 소란이 들렸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덕수도 호기심에 다가갔죠. 한 종이 형틀에 묶여 있었어요. 젊은 종이었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였어요. 얼굴은 피투성이었고 옷은 누더기였습니다. 몸은 말랐지만 눈빛만은 맑았죠. 주인으로 보이는 장사치가 옆에 서 있었어요. 이놈이 도망치려다 잡혔소. 100냥에 팔겠소. 누구 사겠소? 장사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100냥이면 비싼 값이었습니다. 도망치려 한 종이라면 더더욱 꺼려지는 물건이었죠. 덕수는 종을 바라보았어요. 종도 덕수를 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종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입술이 떨리며 무언가 말하려 했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입모양을 읽을 수 있었죠. 덕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10년 전 이 일이 떠올랐습니다. 아들 박선희가 6살 때 장에 갔다가 사라졌었죠. 온 동네를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인신매매범에게 끌려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내는 그 충격으로 병을 얻어 죽었어요. 덕수는 10년 동안 아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죠. 덕수가 중얼거렸어요. 종을 더 자세히 보았습니다. 왼쪽 이마에 작은 점이 있었어요. 선희도 그 자리에 점이 있었습니다. 손떨림이 시작됐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 종이 혹시 선희가 아닐까? 제가 사겠습니다. 덕수의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어요. 자신도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덕수를 쳐다보았죠. 뭐라고? 당신이 100냥을 낸다고? 장사치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덕수의 옷차림은 초라했어요. 100냥을 가진 것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덕수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 은전 꾸러미를 꺼냈어요. 풀어서 보여주었습니다. 장사치의 눈이 빛났죠. 오, 정말 100냥이구만. 좋아, 거래성사요. 장사치가 은전을 받아 세어보았어요. 정확히 100냥이었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이제 이놈은 당신 거요. 잘 부려먹으시오.
종의 포승줄이 풀렸어요. 덕수가 다가가 종의 팔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살아있는 온기였죠. 종이 덕수를 올려다보았어요.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입술이 떨렸죠.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한 노인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덕수야, 미쳤나? 황소를 사야지 왜 종을 사? 덕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종을 데리고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15년 모은 돈이 한순간에 날아갔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종이 걸음을 멈췄어요. 고개를 들어 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주인님, 왜 저를 사주셨습니까?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랜만에 내는 말인 듯 했습니다. 덕수는 종의 어깨를 잡았죠. 내가 물어볼 게 있어. 덕수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너 혹시 10년 전을 기억하나? 밀양 장터에서 사탕을 사 먹다가. 종의 눈이 커졌어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억합니다, 아버지. 종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덕수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을 뻔했죠. 종이 덕수를 붙잡았어요. 덕수가 종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종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길 한가운데서 껴안고 울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죠. 1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둘은 집으로 향했어요. 덕수는 선희의 손을 꽉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또 잃어버릴까봐 두려웠죠. 선희도 아버지의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초라한 초가집이었어요. 덕수는 선희를 안채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먼저 깨끗한 물을 떠왔죠. 얼굴부터 씻어라. 상처도 닦아야겠다. 덕수가 수건으로 선희의 얼굴을 닦아주었어요. 피와 흙이 묻어나왔습니다. 깨끗해진 얼굴을 보니 확실했어요. 10년 전 그 아이가 맞았습니다. 왼쪽 이마의 점, 오른쪽 귀에 작은 상처 흔적, 모두 선희의 것이었어요. 덕수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거냐? 덕수가 물었어요. 선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했죠. 10년 전 그날 6살 선희는 아버지와 함께 장에 갔었습니다. 아버지가 농기구를 보는 사이 선희는 사탕 파는 곳으로 갔어요. 달콤한 엿이 먹고 싶었죠.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웃으며 사탕을 주었어요. 선희는 기뻐하며 받아 먹었습니다. 그 순간 정신이 흐려졌죠. 깨어나니 술에 아니었어요. 손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울음소리를 내려 했지만 입에 헝겊이 물려 있었죠. 인신매매범이었습니다. 며칠을 수레에 갇혀 끌려갔어요. 다른 아이들도 함께였습니다. 모두 울고 있었죠. 선희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찾아 울었어요. 경주의 한 대갓집에 팔려갔습니다. 그 집 주인은 포악하기로 유명한 양반이었어요. 종들을 혹독하게 부렸습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매를 맞았죠. 선희는 10년 동안 그 집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잠은 헛간에서 잤어요.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었죠. 주인 양반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선희와 같은 나이였어요. 그 도련님은 선희를 괴롭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유 없이 때리고 모욕을 주었죠. 10년이 흘렀어요. 선희는 16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밤 도망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담을 넘어 도망쳤어요. 밤새 달렸습니다. 하지만 사흘 만에 잡혔죠. 주인 양반이 포교들을 풀어 찾아낸 것이었어요. 혹독한 매를 맞았습니다. 죽을 것 같았어요. 주인은 선희를 팔아버리기로 했습니다.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 장터에서 공개로 팔겠다고 했죠. 그렇게 밀양 장터까지 끌려온 것이었어요. 운명이었을까요? 고향 땅에서 아버지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덕수가 선희를 껴안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린 아들이 10년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산 것이었죠.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선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덕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죠. 어머니는 네가 없어진 후 3년 만에 돌아가셨다. 너를 못 찾은 슬픔에 병을 얻으셨어.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어머니를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덕수도 함께 울었죠. 한참을 울고 난 뒤 덕수가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지었습니다. 10년 만에 아들에게 해주는 밥이었죠. 보리밥에 된장찌개였어요. 가난한 집이라 반찬이 변변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성을 다해 차렸어요. 덕수가 밥상을 앞에 놓았어요. 선희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만에 먹어보는 아버지의 밥이었죠.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선희가 울먹이며 밥을 떴어요.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10년 동안 제대로 된 밥을 먹어본 적이 없었죠. 덕수는 아들이 밥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다니 기적 같았죠. 밥을 다 먹고 난 선희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도망친 종이라는 게 알려지면 큰일 나요. 포교들이 찾으러 올 거예요. 덕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도망친 종을 숨기면 주인도 벌을 받았죠. 걱정 마라. 내가 뭔가 방법을 찾을 거다. 덕수가 선희의 손을 잡았어요. 10년 만에 찾은 아들을 다시 빼앗길 수는 없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켜야 했죠. 그날 밤 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방법을 궁리했습니다. 선희의 전 주인이 찾아올 것이 분명했죠. 어떻게 해야 할까? 선희는 옆방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10년 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아버지 곁이라는 안도감이 있었죠. 새벽녘 덕수는 결심했어요. 마을 이장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이장은 덕수와 오래된 친구였어요. 도움을 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가 뜨자마자 덕수는 이장 집으로 향했어요. 이장 김진사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40살의 나이에 학식도 있고 마음씨도 좋았죠. 덕수와는 어릴 적부터 친구였어요. 덕수야, 이른 아침부터 무슨 일이냐? 김진사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덕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무언가 큰일이 생긴 것 같았죠. 진사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덕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김진사가 놀라며 덕수를 일으켰습니다. 안채로 데리고 들어갔죠. 덕수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10년 전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일, 100냥을 주고 종을 산 일, 그 종이 바로 선이었다는 사실까지. 김진사는 놀란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김진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도 덕수가 아들을 잃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까지 잃은 친구를 지켜본 것이 가슴 아팠죠. 하지만 문제가 있지 않나? 경주 양반이 찾아올 텐데. 김진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덕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어떻게든 선의를 지키고 싶어요. 김진사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참을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네. 선의의 신분을 양인으로 만드는 거야. 내가 관아에 가서 호적을 정리하겠네. 덕수의 눈이 빛났어요. 하지만 이내 어두워졌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자네가 100냥을 주고 정식으로 샀잖나. 그 증거만 있으면 돼. 장터에서 거래한 증인들을 찾으면 되지. 김진사의 말에 희망이 보였어요. 덕수는 깊이 절을 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김진사는 장터에서 거래를 목격한 사람들을 찾아냈습니다. 증언을 받아 문서를 만들었죠. 그리고 밀양 관아로 향했어요. 관아의 이방은 김진사를 알고 있었어요. 평소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유명했죠. 문서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0냥을 주고 정식으로 산 종이라면 주인이 양인으로 풀어줄 수 있어. 호적을 정리해주겠소. 김진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선희는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였어요. 경주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앞장선 이는 선희의 전주인 박서방이었어요. 포악한 얼굴의 사내였습니다. 박덕수 어디 있느냐? 내 종을 숨긴 놈이 누구냐? 박서방이 마을 입구에서 고함을 질렀어요. 마을 사람들이 놀라 나왔습니다. 덕수도 나왔죠. 제가 박덕수입니다. 덕수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박서방이 달려들었습니다. 이놈이 내 종을 어디 숨겼어? 당장 내놔! 박서방이 덕수의 멱살을 잡았어요. 하지만 덕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숨긴 게 아닙니다. 제가 100냥 주고 정식으로 샀습니다. 뭐? 장터 장사치한테 속은 거야. 그놈은 내가 잠깐 맡긴 종을 팔아먹은 거라고. 박서방이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덕수는 당황했죠. 그때 김진사가 나타났어요. 손에 문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잠깐, 여기 관아에 공식 문서가 있소. 박덕수는 100냥을 주고 정당하게 종을 샀고 그 종은 이미 양인으로 신분이 바뀌었소. 박서방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문서를 빼앗아 보았습니다. 관아의 도장이 찍혀 있었죠. 박서방이 이를 갈았어요. 하지만 관아의 문서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선희는 이제 자유인이었죠. 좋아. 하지만 100냥은 내가 받아야 해. 내 종이었으니까. 박서방이 돈을 요구했어요. 덕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미 100냥을 다 써버렸는데 어떻게 할까요? 김진사가 품에서 은전 꾸러미를 꺼냈어요. 박서방에게 던졌습니다. 여기 100냥이오. 받고 썩 꺼지시오.
박서방은 돈을 받아 세어보았어요. 정확히 100냥이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죠. 투덜거리며 경주로 돌아갔어요. 위기가 지나갔어요. 덕수는 김진사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진사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은혜는 무슨 친구 좋자고 하는 거지. 그리고 김진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 100냥은 마을 사람들이 모은 거야. 모두들 자네 사정을 알고 십시일반 도운 거지. 덕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모두 미소를 짓고 있었죠. 덕수야, 아들 찾은 거 축하하네. 우리가 다 지켜볼 거야.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말이 이어졌어요. 덕수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덕수는 선희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선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아들이라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아니야, 내가 내 아버지라는 게 자랑스럽다. 두 사람은 껴안고 울었어요. 10년의 시간이 만든 상처가 천천히 아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별똥별이 떨어졌습니다. 유난히 밝은 별이었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보았어요. 저건 길조야.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뜻이지. 한 노인이 말했어요. 덕수와 선희도 별똥별을 보았습니다. 마치 하늘이 축복하는 것 같았죠. 다음 날부터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덕수의 밭에서 보리가 유난히 잘 자라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웃밭보다 2배는 더 크게 자랐죠. 한 달이 지났어요. 덕수의 밭은 마을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보리 이삭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어요. 그 양이 보통 해의 3배는 되었죠. 이게 어찌된 일이냐? 같은 땅인데 올해만 이렇게 잘 되다니. 이웃 농부들이 신기해했어요. 덕수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보리가 이렇게 자랐죠. 선희가 밭일을 도왔어요. 10년 동안 온갖 고된 일을 했던 터라 손놀림이 빨랐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것이 행복했죠. 아버지, 제가 있어서 복이 온 것 같아요. 선희가 웃으며 말했어요. 덕수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지. 하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야. 수확철이 왔어요. 보리를 베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양이 너무 많았죠.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러 왔어요. 타작을 마치고 보니 놀라운 양이었습니다. 20섬이 넘었어요. 보통 해의 4배였죠. 덕수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 정도면 팔아서 100냥은 거뜬하겠구나. 덕수가 중얼거렸어요. 선의를 사느라 쓴 100냥을 다시 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보리를 장터에 내다 팔았어요. 품질이 좋아서 값을 잘 받았습니다. 정확히 150냥이 되었죠. 덕수는 그 돈으로 먼저 마을 사람들에게 갚았어요. 진사님, 받으십시오. 마을 분들이 모아주신 100냥입니다. 덕수가 김진사에게 은전을 건넸어요. 김진사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그건 우리가 준 거야. 갚을 필요 없네. 아닙니다. 빚은 갚아야 마음이 편합니다. 덕수가 고집을 부렸어요. 결국 김진사가 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죠. 모두들 기뻐했어요. 남은 돈으로 덕수는 황소 1마리를 샀습니다. 처음부터 사려던 것이었죠. 이제 농사가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가을이 왔어요. 이번에는 벼농사를 지었습니다. 봄에 보리가 잘 된 것처럼 벼도 풍년이었어요. 황금 들판이 펼쳐졌죠. 아버지, 올해는 정말 복받은 해네요. 선희가 웃으며 말했어요.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10년 동안의 고생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죠. 벼 수확도 대풍이었어요. 30섬이 넘었습니다. 덕수는 쌀 일부를 팔고 나머지는 저장했어요. 이제 먹고 사는 걱정은 없었죠. 겨울이 다가왔어요. 덕수는 선희를 서당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글을 배워야 사람 구실을 한다고 생각했죠. 아버지, 제가 글을 배워도 될까요? 선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종으로 살던 시절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당연하지. 넌 이제 양인이야. 당당하게 살아야 해. 선희는 열심히 글을 배웠어요. 머리가 좋아서 금방 익혔습니다. 훈장님이 칭찬할 정도였죠. 3년이 흘렀어요. 선희는 19이 되었습니다. 키도 크고 건강한 청년이 되었죠. 덕수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어요.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김진사의 딸 춘심이가 선희를 좋아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춘심이는 18의 아름다운 처녀였죠. 김진사가 덕수를 찾아왔어요. 혼담을 꺼냈습니다. 덕수야, 우리 춘심이하고 선희를 혼인시키면 어떻겠나? 덕수는 놀랐어요. 김진사는 양반이었고 자신은 평민이었습니다. 신분 차이가 있었죠. 진사님, 제가 감히...
무슨 소리야. 선희는 훌륭한 청년이야. 우리 춘심이가 선희를 좋아하고 선희도 춘심이를 좋아하잖아. 덕수는 선희에게 물어보았어요. 선희는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춘심이는 좋은 사람입니다. 혼례가 정해졌어요. 마을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모두가 축하해 주었죠. 덕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선희야, 네가 이렇게 장가를 가다니. 아버지 덕분입니다. 백냥으로 저를 사주시지 않았다면 전 아직도 종으로 살고 있었을 거예요. 부자는 껴안고 울었어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혼례 후 1년이 지났어요. 춘심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덕수는 할아버지가 되었죠. 손자를 아는 덕수의 얼굴은 환하게 빛났어요. 이 아이 이름은 복돌이라고 짓겠네. 하늘이 내린 복이니까. 마을 사람들도 기뻐했어요. 덕순의 집안이 잘 되는 것을 모두가 좋아했습니다. 선행에는 복이 온다는 것을 다들 믿게 되었죠. 10년이 더 흘렀어요. 덕수는 예순이 되었습니다. 선희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죠. 어느 날 덕수가 선희를 불렀어요. 오래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선아, 너를 잃고 찾기까지 10년이 걸렸다. 그 10년이 내겐 지옥 같았지. 아버지. 하지만 하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 다시 만나게 해주셨고 이렇게 복도 주셨지. 덕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선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백냥을 주고 저를 사신 그날이 제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진짜 아버지 아들로 다시 태어난 날이었죠. 그래, 그날이 우리 모두의 새 시작이었어.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미소 짓는 것 같았죠. 그날 밤 덕수는 꿈을 꾸었어요. 죽은 아내가 나타났습니다. 아내는 웃고 있었죠. 여보, 고생 많았어요. 선희를 잘 지켜줘서 고마워요. 당신이. 이제 편히 사세요. 하늘이 당신들을 지켜주실 거예요. 아내가 손을 흔들며 사라졌어요. 덕수는 눈물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죠. 다음 날 아침 덕수는 아내의 산소를 찾았어요. 무덤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선이 찾았소. 이제 손자도 있소. 당신이 보고 싶어 하던 그 아이가 이렇게 컸소.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덕수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세월이 흘러 덕수는 일흔이 되었습니다. 선희는 마을 이장이 되었어요. 손자 복돌이는 10살이 되었죠. 덕수는 행복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졌을 때 덕수가 선희의 손을 잡았어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선아, 백냥으로 너를 산 게 내 평생 최고의 결정이었다. 하늘이 우리를 이어준 거야.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덕수는 편안한 얼굴로 눈을 감았어요. 그의 생애가 막을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장례를 치러줬죠. 선희는 아버지의 묘 옆에 어머니의 묘를 옮겼어요. 두 사람이 함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제사를 정성껏 지냈죠. 세월이 흘러 선희도 늙어갔어요. 손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복돌아, 할아버지가 어떻게 증조 할아버지를 다시 만났는지 아느냐? 네, 백냥 이야기요. 그래, 백냥이 큰 돈이지만 사람의 인연보다 귀한 건 없단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람은 잃으면 다시 만나기 어렵지. 복돌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백냥으로 아들을 되찾은 박덕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난한 농부가 전 재산을 털어 종을 샀는데 그 종이 10년 전 잃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하늘이 이어준 기적 같은 인연이었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이겁니다. 진심은 통한다는 것, 부모의 사랑은 어떤 역경도 이긴다는 것, 그리고 선한 마음에는 반드시 복이 온다는 것. 덕수는 황소를 살 돈으로 아들을 샀습니다. 누가 봐도 손해보는 장사였죠. 하지만 그 선택이 가족을 되찾게 했고 마을의 축복을 받았으며 하늘의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힘든 순간이 올 거예요.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잊지 마세요. 돈보다 귀한 건 사람입니다. 가족입니다. 진심입니다. 하늘은 모든 걸 보고 계세요. 선한 마음으로 산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이 옵니다. 시간이 걸려도 꼭 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엔 또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올까요?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